2026년 여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리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와 전세 놓은 그 빌라, 그리고 은행에 맡긴 그 예금이 내년 한 해 동안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이미 7곳이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바닥에는 300조 원이 넘는 PF 차입금이 쌓여 있고 그 상환 시한이 전부 내년 한 해에 몰려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는데 상환 기한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들도 더는 여유를 주지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위기가 올까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먼저 무너질까? 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어느 건설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고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중단될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위기가 왜 생겼고 언제 터질지 정확한 타이밍을 미리 안다면요? 대비할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선택지를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가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청사진 하나를 완벽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위기의 진짜 이름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인가요? 괜찮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하시면 이 용어가 동네 슈퍼 이름처럼 익숙해질 겁니다. PF를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건 그냥 미래 수익으로 현재 빚을 내는 마법의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사가 은행에 갑니다. 저 여기 땅이 있는데요. 아파트 지으면 5천억 벌 수 있어요. 지금 건축비 3천억만 빌려주세요. 은행이 묻습니다. 담보가 뭔데요? 아직 안 지은 건물이요. 그럼 현금은요? 없어요. 재무제표는요? 빚만 잔뜩이요. 놀랍게도 은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요. 빌려드릴게요. 대신 나중에 아파트 팔아서 우리 돈부터 갚으세요. 이게 PF의 본질입니다. 건설사의 신용이 아니라 완성될 건물의 미래 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구조죠. 여기서 핵심은 미래라는 단어입니다. 미래가 장밋빛이면 대박, 미래가 먹구름이면 쪽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이 PF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수준으로 부풀어 올랐을까요? 여기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달콤한 환상이 깔려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부동산은 단 한 번도 장기적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IMF 때 잠깐 주춤했지만 금방 회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게 됐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가 한국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에게 PF는 단순히 대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돈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건설사들에게 중독성 강한 마약인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견건설사 H건설 대표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장은 2021년 은행에서 PF 대출로 2,500억 원을 빌립니다. 당시 금리는 연 1.8%라는 역사적 저금리였죠. 경기도 외곽에 타워형 아파트 600세대를 짓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사장은 전자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세대당 분양가 9억 원, 총 매출 5,4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건축비 1,800억 원을 빼고 은행 원리금 2,600억 원을 갚으면 순이익이 약 1,000억 원 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3년 만에 1,000억을 버는 겁니다. 이게 2001년의 계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폭발은 레버리지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장 같은 사람들이 A 현장에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또 다른 PF를 받아서 B 현장을 시작합니다. B에서 번 돈으로 C, D, D 현장을 동시에 굴리죠. 자기 돈 한 푼 없이 은행 돈만으로 동시에 8개 현장을 돌리는 건설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시장에 PF 자금이 홍수처럼 쏟아지니 땅값은 치솟고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이걸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죠. 이러니 전국의 건설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PF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공짜 점심은 정말로 없는 법입니다. 이 달콤한 PF에는 자칫하면 연쇄도산으로 직행하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공포의 이름은 바로 금리 역전과 미분양, 즉 돈 빌리는 값은 치솟고 집은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 사장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사장은 2021년 금리 1.8%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 1.8%였던 금리가 4.5%가 됐습니다. 이제 이자만 연 102억 원을 내야 합니다. 원래 계획보다 67억이나 더 나가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분양시장에서 터집니다. 2024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하락하니 아무도 집을 안 삽니다. 이 사장이 세대당 9억에 내놓았는데 아무도 안 사요. 8억으로 깎아도 안 팔립니다. 7억 5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600세대 중 280세대만 겨우 팔렸습니다. 매출 2,100억 원, 건축비 1,800억 원 쓰고 나니 300억 남았는데 은행 빚 2,600억은 어떻게 갚을까요? 못 갚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장이 꿈꿨던 이익 1,000억은 어디로 갔죠? 공중분해됐습니다. 금리 상승과 미분양, 단 두 방에 흑자가 2,000억 넘는 적자로 뒤바뀔 겁니다. 갚아야 할 돈은 2,600억인데 손에 쥔 돈은 300억. 순식간에 부도 위기로 내몰린 거죠. 이것이 바로 PF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시스템 붕괴라고 부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영화관 안에 관객이 꽉 차 있습니다. 모두가 PF라는 영화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H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터지는 순간 다른 건설사들도 위험하다는 공포가 퍼집니다. 은행들은 너도나도 PF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다음 파산은 우리가 돈 빌려준 K건설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K건설은 갑자기 자금줄이 막힙니다. 멀쩡히 굴러가던 공사 현장이 하루아침에 중단됩니다. K건설도 법정관리 신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더 패닉에 빠져서 LMN 건설사 대출도 전부 회수합니다. 연쇄 파산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죽음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목격했던 그 끔찍한 연쇄 붕괴의 배후에 바로 이런 시스템 붕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봅시다. 다가오는 2026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이 거대한 심판의 해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외면해왔던 PF 폭탄의 내관이 본격적으로 점화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핵심 변수는 바로 만기 집중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갔던 PF 대출들이 3년에서 5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2025년 말부터 2026년 전반기 사이에 이 돈들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자금은 바닥났고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결국 대규모 파산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정부는 어떤가요?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이었다면 정부가 건설사를 구제했을 겁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론이 분열됐습니다. 집값 더 올리면 무주택자들이 폭발하고 안 올리면 집 산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정치권은 표심이 갈라져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착지입니다. 건설사들이 천천히 정리되면서 부실 프로젝트는 청산되고 건강한 사업은 다른 건설사로 넘어갑니다. 집값은 서서히 조정받지만 대혼란 없이 시장이 안정되는 경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죠. 하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할 건 두 번째 경로, 바로 급격한 충돌입니다. 만약 대형 건설사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저축은행이 연쇄 파산하거나 혹은 글로벌 경제 충격이 동시에 온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관의 비상구로 수만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시장에서 증발하면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2026년은 바로 이 거대한 시험의 원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떠받치던 부동산 절대 안 떨어진다 신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첫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평수나 역세권만 보고 집을 사서는 안 됩니다. 건설사 재무제표, PF 대출 규모, 시공사 신용등급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도 못하고 멈춰버리는 날, 그날이 바로 당신 인생이 멈춰버리는 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전세 사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PF 대출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날릴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선순위 대출 규모 체크하십시오. 2026년 PF의 최종 심판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혹은 누군가에게는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역사적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을 타고 흐르던 달콤한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후유증이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빚으로 짓고 빚으로 팔던 이 단순하고 위험했던 공식이 깨지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떤 쓰나미를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 당신의 자산은 이 거대한 변화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설마 부동산이 무너지겠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역사는 항상 방심하는 자에게 가장 가혹한 법입니다. 2026년 PF가 몰고 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은 휩쓸려가는 난파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예측하고 미리 항구로 피신하는 현명한 선장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부동산을 단순히 내 집 마련의 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보이지 않는 부채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